1941년에 태어난 김혜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입니다. 그녀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드라마와 영화, 연극 무대를 오가며 한국인의 삶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국 사회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민엄마라는 별칭이 자연스럽게 붙은 것도 그만큼 그녀의 연기와 인품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김혜자가 처음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당시는 한국 방송의 초창기였고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저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안방극장을 시청했습니다. 그 브라운관 속에서 김혜자는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969년 TV 드라마에 본격적으로 데뷔한 김혜자는 28의 나이였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늦은 나이의 데뷔였지만 그녀는 빠르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자연스러운 연기와 편안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는 마치 옆집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김혜자에게 있어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여러 가정극과 시대극에서 주연을 맡으며 방송국의 간판 배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는 가족의 이야기, 일상의 모습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김혜자는 이런 드라마들에서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실이 담겨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 진실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김혜자의 인생을 바꾼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MBC의 전원일기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일상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김혜자는 이 드라마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원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낸 기록이었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한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전원일기는 1980년 10월에 첫 방송을 시작해 2002년 12월까지 방영되었습니다.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방송되었고 김혜자는 그 모든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1088회라는 방송 횟수는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기록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작품에 출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김혜자는 그 긴 시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전원일기 속에서 김혜자가 연기한 어머니는 평범한 농촌 여성이었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가족을 돌보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한국 어머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강인함,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함이 모두 그녀의 영희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전원일기가 방영되던 20년은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한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농촌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원일기는 이런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 남겨진 부모들의 외로움, 변화하는 농업 환경, 전통과 현대의 충돌 등이 드라마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김혜자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어머니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땅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자는 이런 불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표현했고 시청자들은 그녀를 통해 위안을 받았습니다. 전원일기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전원일기를 시청하는 것이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시청률은 항상 높았고 드라마 속 대사들은 다음날 학교나 직장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혜자가 연기한 어머니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혜자를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처럼 느꼈습니다. 전원일기를 통해 김혜자는 국민엄마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별칭은 단순한 애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혜자가 한국인 모두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김혜자를 만나면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이 편안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전원일기가 방영되는 동안 김혜자는 다른 작품에도 출연했습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방영된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또 하나의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와 그들의 가족들이 겪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김혜자는 여기서도 어머니 역할을 맡았는데 전원일기의 시골 어머니와는 다른 도시의 중산층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는 당시 최고 시청률 60%를 넘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을 재미있게 풀어냈고 세대 간의 차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혜자가 연기한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좌충구도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 전원일기에서 보여준 묵묵한 어머니와는 다른 수다스럽고 정 많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김혜자는 같은 어머니 역할이라도 작품마다 다른 색깔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원일기의 농촌 어머니, 사랑이 뭐길래의 도시 어머니. 각각의 캐릭터는 분명히 달랐지만 그 속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혜자는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는 김혜자에게 더욱 바쁜 시기였습니다. 전원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른 작품들에도 연이어 출연했습니다. 모래성, 엄마의 바다, 그대 그리고 나, 장미와 콩나물 같은 드라마들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모든 작품에서 김혜자는 한국 여성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때로는 강인한 어머니로, 때로는 상처받은 여인으로,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여성으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방영된 KBS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는 또 하나의 화제작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부장적인 남편과 시댁의 횡포에 시달리던 평범한 주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김혜자는 여기서 주인공 엄마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엄마가 뿔났다는 전통적인 어머니상에 도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 속 어머니들은 대부분 희생하고 참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참다 결국 폭발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혜자는 이런 새로운 어머니상을 설득력 있게 연기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김혜자는 단순히 착하고 온순한 어머니만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 특히 주부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드라마 속 김혜자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뿔났다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김혜자는 이 작품으로 여러 영의상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김혜자의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온화한 어머니도 잘 연기하지만 강렬하고 주체적인 여성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혜자의 활동 무대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주목받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사실 김혜자의 영화 데뷔는 이미 오래전이었습니다. 2010년에 개봉한 만추라는 영화로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만추는 미국 시애틀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고 김혜자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만추에서 김혜자는 그동안 드라마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거운 과거를 가진 여인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영화로 김혜자는 몬트리올 세계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70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룬 성과였고 김혜자의 연기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자를 세계적으로 알린 진짜 작품은 2009년 개봉한 영화 마더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에서 김혜자는 살인 용의자로 몰린 지적장애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영화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김혜자가 연기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더는 단순한 미스터리 스릴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모성의 본질, 그리고 사랑의 어두운 면까지 탐구한 깊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김혜자는 이 복잡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시작해
진실을 찾아 헤매는 집요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어두운 면까지 모든 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마더에서 김혜자의 연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사가 많지 않아도 표정과 몸짓만으로 캐릭터의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버스 안에서 춤을 추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춤은 슬픔과 광기, 해방과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더는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칸 영화제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김혜자는 10개가 넘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영화상, 청룡 영화상, 대종상 등 국내 주요 영화제는 물론이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이는 김혜자의 연기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감동을 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더의 성공 이후 김혜자는 영화계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지만 김혜자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고 더 다양한 역할에 도전했습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 김혜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집 없는 소녀가 부잣집 개를 훔쳐 보상금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혜자는 여기서 소녀와 함께 계획에 가담하는 노숙자 할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캐릭터는 김혜자가 그동안 연기했던 단정하고 품위 있는 어머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화 속에서 김혜자는 남루한 옷을 입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모 뒤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소녀를 돕고 함께 꿈을 이루려는 할머니의 모습은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김혜자는 자신이 얼마나 변신 가능한 배우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2014년에는 영화 마요네즈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그녀를 돌보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김혜자는 치매 환자 역할을 맡아 섬세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의 모습,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슬픔, 그러면서도 가끔 찾아오는 맑은 순간들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 김혜자는 영화를 통해 노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했습니다. 단순히 착한 할머니가 아니라 복잡한 내면을 가진 노인,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 병으로 고통받는 노인 등 현실의 노년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도 맞물렸습니다. 김혜자의 연기는 노년의 삶을 이해해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김혜자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2011년 SBS 드라마 청담동 살아요에서는 재벌 집안의 시어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5년 MBC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는 세 딸을 둔 어머니로 출연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이면에 숨겨진 갈등과 비밀을 그린 작품이었고 김혜자는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복잡한 심리를 잘 표현했습니다. 2016년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는 김혜자의 필모그래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60대 여성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인생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김혜자는 여기서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성격의 여성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시기로 보지 않고 여전히 꿈과 열정이 있는 시기로 그렸습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김혜자를 비롯한 60대 배우들은 놀라운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연애를 하고 여행을 가고 새로운 것에 도전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이었고 많은 중장년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김혜자는 이 드라마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9년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는 김혜자의 또 다른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김혜자는 현재의 할머니 역할을, 한지민이 과거의 젊은 그녀를 연기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 여성의 일생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눈이 부시게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의 삶이지만 그 속에는 사랑과 희생, 기쁨과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김혜자는 노년의 모습을 연기하면서도 그 안에 평생을 살아온 여성의 지혜와 강인함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가끔 찾아오는 맑은 순간에 보여주는 연기는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2022년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김혜자는 또 한 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김혜자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 역할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실제 제주도 해녀 출신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역할을 위해 제주 방언을 배우고 해녀의 생활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김혜자의 연기는 자연스럽고 진실했습니다. 80대 노인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고 치매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은 잊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병헌과의 호흡이 좋았고 두 사람이 연기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혜자의 연기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녀의 연기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거나 과장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적인 말투와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캐릭터를 표현합니다. 이런 스타일을 생활 연기라고 부르는데 김혜자는 생활 연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혜자의 목소리도 그녀만의 큰 매력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화를 낼 때도, 슬퍼할 때도, 기뻐할 때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기를 하면서 다듬어진 그녀의 발성과 발음은 완벽합니다. 어떤 대사도 또박또박 전달되고 감정도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김혜자의 연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눈빛입니다. 그녀는 눈으로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시선만으로도 사랑, 걱정, 슬픔, 기쁨을 모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은 진짜 어머니의 눈빛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 기술이 아니라 김혜자가 가진 따뜻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김혜자가 50년 넘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연기력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품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혜자는 오랜 시간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후배 배우들에게 친절했고 스태프들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촬영장에서는 항상 먼저 나와 준비하고 촬영이 끝나면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혜자는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아동 후원과 구호 활동에 오랫동안 힘써 왔습니다.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을 직접 방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한국에 알리는 일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김혜자가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혜자의 나눔 활동은 조용하지만 꾸준했습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기부하기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선행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김혜자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혜자는 인터뷰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신의 연기를 사랑해주는 시청자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합니다. 김혜자가 받은 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방송사 연기대상을 여러 차례 받았고 백상예술대상 TV부문대상을 4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이는 최다 대상 수상 기록으로 김혜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영화 부문에서도 청룡영화상, 미션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등 주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혜자에게 가장 큰 상은 아마도 국민들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김혜자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습니다. 손을 잡고 덕담을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김혜자는 이런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전원일기가 끝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김혜자를 전원일기 어머니로 기억합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전원일기를 보던 그 시절, 브라운관 속 김혜자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 시절의 순수함, 가족의 따뜻함, 이웃과의 정이 모두 전원일기 속에 담겨 있었고 김혜자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를 보며 웃었던 기억도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졌고
김혜자가 연기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며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더욱 그립게 느껴집니다. 엄마가 뿔난 딸을 보며 속이 후련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살던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혜자는 그렇게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과 함께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그녀의 영희는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영화마더는 다른 차원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준 이 영화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혜자의 연기는 압도적이었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와 눈이 부시게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노년을 긍정적으로 그렸고 나이가 들어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혜자는 이 드라마들을 통해 중장년층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혜자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면 한국 현대사가 보입니다. 1960년대 말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군사 정권에서 민주화를 이루고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변화하는 모든 과정을 그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김혜자는 항상 한국 여성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전원일기의 농촌 여성, 사랑이 뭐길래의 도시 중산층 여성, 엄마가 뿔났다의 각성하는 여성, 디어 마이 프렌즈의 자유로운 노년 여성까지 시대에 따라 한국 여성의 모습도 변화했고 김혜자는 그 변화를 연기로 담아냈습니다. 김혜자의 필모그래피는 곧 한국 여성사입니다. 그녀의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꿈꾸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혜자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한 시대를 증언하는 예술가였습니다. 지금도 르스카운트 김혜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작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혜자의 건강을 걱정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연기가 좋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본을 읽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작업하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김혜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기는 자신의 삶이고 배우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연기하고 싶다고. 이런 열정이 있기에 김혜자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혜자를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혜자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김혜자의 삶이 주는 교훈은 많습니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김혜자는 연기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5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둘째,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김혜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셋째,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혜자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하고 도전했습니다. 김혜자라는 이름은 이제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국민엄마라는 별칭은 단순한 애칭이 아니라 그녀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배우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다정한 할머니로, 청년들에게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의 배우로, 노년층에게는 동시대를 살아온 동료로 기억됩니다. 김혜자의 작품들은 지금 다시 봐도 좋습니다. 전원일기의 따뜻함, 사랑이 뭐길래의 유쾌함, 엄마가 뿔났다의 통쾌함, 마더의 강렬함, 디어 마이 프렌즈의 감동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연기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김혜자의 연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후배 배우들이 김혜자를 롤모델로 삼습니다. 그녀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김혜자는 이런 후배들에게 항상 같은 조언을 합니다. 진심으로 연기하고 겸손하게 살고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이것이 김혜자가 5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김혜자와 함께 작업했던 감독들과 배우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합니다. 프로페셔널하고 준비성이 철저하고 함께 일하기 편한 배우라고 말합니다. 촬영장에서는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프로의식의 결과입니다. 김혜자는 영희뿐만 아니라 삶 자체로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일에 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그녀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김혜자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김혜자가 어떤 작품을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80대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녀는 계속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줄 연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김혜자를 생각하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영이 모두에서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이 따뜻함이 50년 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각박해도 김혜자의 연기를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하고 따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상기시켜줍니다. 김혜자의 영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역 배우이고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더 활동할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활동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연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은퇴하더라도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김혜자 1941년생의 이 배우는 한국 연기사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입니다. 국민엄마라는 별칭으로 불리지만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상을 넘어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농촌의 어머니에서 도시의 중산층 여성, 강인한 투사에서 치매 환자까지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은 넓고 깊습니다. 전원일기로 시작해 사랑이 뭐길래, 엄마가 뿔났다, 마더, 디어 마이 프렌즈, 눈이 부시게, 우리들의 블루스로 이어진 그녀의 필모그래피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역사입니다. 각각의 작품에서 김혜자는 시대를 반영하는 캐릭터를 창조했고 그 캐릭터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있었기에 김혜자는 50년 넘게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혜자를 생각하면 한국의 어머니들이 떠오릅니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인하게 버티고 자식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김혜자의 연기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자를 보면 우리의 어머니가 생각나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동시에 김혜자는 현대 여성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어머니상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녀는 연기했습니다. 엄마가 뿔났다의 주인공이나 디어 마이 프렌즈의 캐릭터들은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을 제시했습니다. 김혜자의 영향력은 연기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칩니다. 그녀의 사회활동, 특히 아동 후원과 나눔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명인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김혜자는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80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보여줍니다. 김혜자와 함께한 50년은 한국 현대사의 50년이기도 합니다. 가난에서 풍요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한 격동의 시대를 그녀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삶에 대한 감사를 그녀는 연기로 표현했습니다. 김혜자의 작품들을 다시 보는 것은 단순히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는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전원일기를 보면 1980년대의 농촌이 떠오르고 사랑이 뭐길래를 보면 1990년대의 결혼 문화가 생각납니다. 김혜자의 연기는 시대를 기록합니다. 그녀가 입은 옷, 그녀가 한 말투, 그녀가 연기한 생활 방식은 모두 그 시대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자의 작품들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가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혜자의 작품들이 가치 있는 이유는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 슬픔, 기쁨, 분노 이런 보편적인 감정들을 김혜자는 진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 작품을 지금 봐도
여전히 감동적입니다. 김혜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전원일기의 따뜻한 어머니가 좋고, 어떤 이는 엄마가 뿔났다의 통쾌한 주인공이 좋고, 어떤 이는 마더의 강렬한 연기에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김혜자는 진심으로 연기한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정말 훌륭한 배우라는 것입니다. 김혜자의 연기를 보면 배우라는 직업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배우는 단순히 대본에 쓰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는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입니다. 김혜자는 5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열정은 모든 배우들의 귀감이 됩니다. 김혜자는 한국 문화의 보물입니다.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해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김혜자, 영원한 국민 엄마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배우로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김혜자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한국 여성의 역사이자 한국 연기계의 역사입니다. 그녀를 통해 우리는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김혜자가 보여준 삶의 태도, 연기에 대한 열정,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김혜자는 새로운 대본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작품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8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로서의 삶을 사랑하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김혜자는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스크린에서, 브라운관에서 보여준 모든 순간들은 한국 연기사의 빛나는 장면들입니다. 그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후세에 전할 것입니다. 김혜자라는 이름은 영원히 한국 문화사에 남을 것입니다.